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기분 팔아서 한 번 일할 땐 낮이고 밤이고 쉬질 않아요. 그러더니 멋진 차를 렌트해서 캠핑을 떠나버리고선 나한테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 그냥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든다더니 울면서 잤다는 거예요. 유난히 충동적인 내 친구. 대체 왜 이럴까요? 네, 그 친구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로 의심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을 조울증, 양극성 장애라고 오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둘은 다른 것이에요. 양극성 장애가 뭐죠? 네, 기본적으로 양극성 장애라는 것은 임상심리학 장면에서 정신장애 혹은 이상행동을 지칭할 때 정식으로 진단명을 낼 때 양극성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양극단을 오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극단과 그리고 조증 혹은 경조증에 해당하는 이 극단을 오가는 장애, 그것을 바로 양극성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증이 나왔었죠. 그리고 경조증이 나왔었고요. 이쪽에서 우울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의 유형은요? 일희일비하는 걸로 우리가 양극성 장애 혹은 조울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극성 장애에 해당하는 사파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7일 이상 의기양양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가 넘쳐서 너무나도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 이것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한 3시간 정도만 자도 난 너무 거뜬해,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일을 벌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충동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조증 사파인 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분도 좋고 의기양양하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파가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특성이 있는 장애, 이것이 바로 조증 사파입니다. 경조증 사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증 사파보다 덜한 문제를 일으키고 7일이 아니라 4일 이상 지속되는 이 기분이 고양되는 시기가 있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조증 사파나 조증 사파는 모두 단순히 기분이 좋고 의기양양하고 잠을 안 잔다 라고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항상 부적응성, 그래서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 진단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약물치료는 물론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의사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렇게 약물치료를 통해서 급한 증상을 꺼트려뜨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들보다 이 양극성 장애, 그 중에서도 1형 양극성 장애, 조증 사파는 자기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물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계속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증상이 완전 사라진다라는 보장도 없겠죠.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는 것이 우리 상담 혹은 심리치료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하나의 기법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법에서는 양극성 장애와 같은 문제는 수면 각성, 주기의 문제라고 보기도 해요. 즉, 이 수면 각성 주기의 생체적 리듬이 깨지면 이 생체적 리듬이 깨짐과 함께 우리의 기분도 계속해서 변화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 어렵죠?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생체 리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인관계죠. 이 대인관계라는 게 꼭 친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친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쓴다고 해서 양극성 장애 사파가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양극성 장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치료법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나의 에너지가 다운되는 시기와 지나치게 에너지가 높아서 주체할 수 없는 시기가 반복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나의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 수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